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단 한 문장을 올렸다가 몇 시간 만에 슬그머니 지웠어요. 그런데 그 글이 사라지기도 전에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짜리 회사 하나가 휘청였습니다. 문제의 문장은 이거였어요. Anthropic is eating Palantir's lunch. 엔트로픽이 팔런티어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베팅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전설의 공매도 투자자 빅 셔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였습니다. 한 줄 올리고 곧바로 삭제. 그게 전부였는데 그날 팔런티어 주가는 7% 가까이 빨려 내려갔어요. 매일 밤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스닥과 TQQQ를 흔드는 건 차트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한마디인 겁니다. 오늘은 그 한마디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리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셌어요. 엔트로픽이 만든 인공지능의 연간 반복 매출, 그러니까 해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독 매출이 불과 몇 달 만에 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It took PLTR 20 years to get to $5 billion. 팔런티어는 매출 50억 달러 찍는데 20년이 걸렸는데 엔트로픽은 몇 달 만에 그 몇 배를 해치웠다는 거죠. 두 숫자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거북이, 한쪽은 로켓이니까요. 그러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걸어둔 사람들까지 달려들어서 팔런티어는 이제 끝났다며 고소했어요. 회사를 이끄는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는 공개적으로 공매도 세력한테 칼을 빼들었고요. 주가는 2025년 11월에 찍은 사상 최고가 207.52달러에서 한때 40% 넘게 흘러내렸고 장기 추세를 보는 200일 이동평균선마저 아래로 뚫렸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진짜로 게임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시장에 떠도는 생각들 중에서도 가장 게으른 축에 든다고 봅니다. 엔트로픽과 팔런티어는 애초에 같은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둘은 완전히 다른 층에 서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인공지능이라는 걸 사람 몸에 한번 빗대봐야 해요.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모델은 두뇌입니다. 생각을 떠올리고 지능을 뽑아내는 두뇌예요. 그게 인공지능의 정체죠. 그런데 두뇌 하나만 허공에 둥둥 떠 있다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일을 처리하진 않습니다. 두뇌가 떠올린 생각을 실제 손발의 움직임으로 바꿔 전달하는 신경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팔런티어가 만드는 AIP와 파운드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온톨로지라는 기술이 바로 그 신경계입니다. 팔런티어가 하는 일을 풀어보면 이래요. 어느 회사나 정부가 쥐고 있는 수만 갈래의 데이터를 단순한 표와 칸이 아니라 직원, 항공기, 발주서, 환자 기록처럼 현실 세계의 사물과 그 사물들 사이의 관계로 그대로 옮겨놓은 디지털 복제본을 만듭니다. 그 복제본 위에서 인공지능이 질문에 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살아있는 데이터를 직접 건드리면서 일을 끝까지 처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기업이나 정부가 그 생각을 곧바로 실행에 못 옮기는 이유는 산더미예요. 이 답을 믿어도 되나? 누가 검증했나? 규제랑 개인정보보호법은 안 어기나? 수십 개 나라 법규를 동시에 지키면서 이걸 어떻게 돌리나? 사이버 보안은 괜찮나? 게다가 토큰 사용료에 전기요금에 하드웨어 값까지 천문학적인데 예산을 다 태우지 않고 어떻게 쓰나?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두뇌,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은 가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요.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지어내는 거죠. 채팅창에서야 한번 웃고 넘기면 그만이지만 병원과 은행과 군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서 인공지능이 한번 잘못 움직이면 그건 오타가 아니라 소송이고 잘못된 송금이고 때로는 사람 목숨이에요. 그래서 규제가 빡빡한 현장일수록 두뇌를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 두뇌의 모든 판단에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정했는지 꼬리표를 달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똑똑한 두뇌를 구하는 일하고 그 두뇌를 사고 없이 부려쓰는 일은 완전히 다른 숙제라는 거예요. 엔트로픽은 지능을 만듭니다. 훌륭한 지능을요. 그리고 팔런티어는 그 지능을 사고 없는 성과로 바꿔줍니다. 훌륭한 두뇌가 생겼으니 이제 신경계도 근육도 팔다리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은 곱씹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서 팔런티어의 진짜 해자가 드러납니다. 이 신경계는 한번 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회사마다 그 회사만의 사물과 규칙으로 디지털 복제본을 새로 짜야 하고 한번 그 위에서 업무가 돌기 시작하면 그 회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이 구조에 맞춰 굳어집니다. 깊이 박힌 배선을 통째로 걷어내고 다른 걸로 갈아 끼우는 건 모델 하나 바꾸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두뇌는 더 좋은 게 나오면 비교적 쉽게 갈아 끼울 수 있지만 한번 몸에 자리 잡은 신경계는 그렇게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엔트로픽의 두뇌가 아무리 좋아져도 팔런티어를 곧장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두뇌가 나오면 팔런티어는 그 두뇌를 자기 신경계에 꽂아서 더 똑똑해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어요.
가장 거대한 무대에서 안트로픽은 팔런티어를 대체하기는커녕 아예 문 앞에서 막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안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막아버렸거든요. 안트로픽은 이 결정을 뒤집겠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지만 적어도 국방부 계약에서는 일단 배제된 상태예요. 반대로 팔런티어는 미국 정부가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안트로픽이 팔런티어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정작 가장 푸짐한 밥상이 차려진 국방 영역에서는 안트로픽이 식당 안에 발조차 못 들이고 있다는 현실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물론 다른 정부 기관들은 안트로픽 모델을 가져다 써요. 하지만 그건 두뇌를 빌려 쓰는 거지. 팔런티어가 깔아놓은 신경계를 통째로 걷어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야기야 하루 종일도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이야기일수록 회사의 재무제표 숫자 앞에서 의외로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팔런티어가 가장 최근에 공개한 분기 성적표를 펼쳐볼게요. 매출이 1년 전보다 85% 늘어서 16억 3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회사는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71%로 끌어올렸고요. 회계 기준 영업이익률이 46%, 일회성 항목을 걷어낸 조정 기준으로는 60%에 달했어요. 성장률하고 이익률을 더해서 40을 넘으면 우량 소프트웨어로 보는 유명한 잣대가 있는데 팔런티어는 그 합이 무려 145였습니다. 한 분기 쓰고도 남은 현금,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9억 2,500만 달러였고 회사는 올해 그 금액 전망을 42억에서 44억 달러로 높여 잡았어요. 곳간에는 현금과 국채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 가까이 쌓여 있고 빚은 사실상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안에서의 매출 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 밥그릇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까? 밥그릇을 빼앗기는 회사의 숫자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영화 우리 전에도 봤어요. 그리 먼 과거도 아닙니다. 2022년에 팔런티어 주가는 한때 40달러를 넘나들다가 6달러 아래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시장을 지배한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팔런티어는 그냥 컨설팅 회사다. 사람 갈아 넣어서 자문이나 해주는 노동 집약적인 회사일 뿐이다. 그런데 컨설팅 회사는 매출의 80% 안팎을 이익으로 남기는 그런 높은 매출 총이익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도 숫자가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6달러 부근에서 주가는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바닥에 늘어져 있는 동안 정작 회사의 사업은 조용히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 4월 팔런티어가 인공지능 플랫폼 AIP를 세상에 내놓은 뒤로 주가는 그 바닥에서 1800% 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컨설팅 회사라고 비웃으며 던졌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표정일까요? 2022년의 컨설팅 회사 이야기하고 지금의 엔트로픽 이야기는 악역만 갈아 끼운 같은 영화입니다. 그때는 두뇌 대신 사람 손을 의심했고 지금은 그 두뇌 자체를 의심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를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던졌다가 황급히 거둬들인 문장 하나가 수백억 달러를 순식간에 증발시키고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공매도 세력하고 공개적으로 멱살을 잡고 정부 기관 한 곳이 내린 공급망 위험 지정이라는 결정 하나가 이 거대한 인공지능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를 조용히 다시 그립니다. 이 사람들의 한마디와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스닥과 TQQQ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들어요. 우리는 보통 주가가 빠지면 회사가 나빠졌나 보다 하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회사는 오히려 또렷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 회사를 둘러싼 이야기만 나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회사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사업의 기초 체력하고 그 회사에 붙은 이야기가 서로 어긋나는 바로 그 틈. 시장의 진짜 그림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분명합니다. 두뇌하고 신경계가 끝까지 서로 다른 층으로 남는지 아니면 언젠가 두뇌 혼자서 검증하고 규제를 지키고 안전하게 실행하는 일까지 통째로 삼켜버리는지. 만약 모델 하나가 그 신경계의 일까지 다 집어삼키는 날이 진짜로 온다면 그때는 퍼리의 한 문장이 옳았던 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쌓인 숫자는 그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 줄짜리 글이 수백억 달러를 지워버리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건 표심이 아니라 눈금입니다. 무게는 천천히, 그러나 결국엔 자기 갈 길을 가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장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